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방송 장영철 회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 및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면서 올해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OECD 국가 내에서도 꼴찌에 해당되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811조 2천억 원으로 GDP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36%나 되고 있고 연체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와중에 미래가 유망한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등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 불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유망한 기업들이 채무의 무거운 짐을 안고 파산하지 않고 회생하도록 지원하는 기업회생제도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채무 문제를 조정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산호의 대표 변호사이신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임 대표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대구, 부산, 울산, 수원 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을 역임하신 베테랑 법조인이십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파산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기업회생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침 내용을 담은 회생사건 이론 및 실무라는 저서를 출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회생제도, 일명 법정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회생제도는 부채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지만 향후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 등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망한 기업들도 당초 전망과 달리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할 경우에는 연쇄 파산, 일자리 및 소득 상실 등 경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채무 상환을 유예시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2006년도에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의 근거를 두고 채무 동결, 차입금 상환 조정 등 회생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IMF 위기 때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업 회생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법이 이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도 또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인에게 30 내지 70%의 부채 탕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보증 또는 부채가 과다하여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간 변제할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그 탕감을 많이 받으면은 채무 상환하는데 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채무자의 경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부채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채무는 30억 원 이상이면 법인회생, 개인 채무자는 담보채무 10억, 신용채무 5억 이상으로 총 채무 30억 이상이면 일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이회생제도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대폭 낮추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간이회생이니까 그 신청자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제도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낼 때 보존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보존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이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존 처분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우선 보존 처분 결정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존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채무자의 회생 신청이 있고 3, 4일 후에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괄적 금지 명령 제도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채무자의 예금 통장, 유체동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가 금지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통장 및 매출 채권에 압류를 할 수 없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경매도 중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도 상승시키고 부채도 30 내지 70% 탕감받은 후에 나머지 채무를 1년 후부터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12월에 한 번씩 변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하거나 그 채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일단 금지시키고 그렇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채무자 회생, 파산 그러면 겁부터 내는데요. 이 법률은 아주 알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뜻밖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과도한 부채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정관리인도 현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게 돼서 자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웅진과 같은 회사가 기업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고 회생하셔서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대외적인 무역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부채를 제대로 갚을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기업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나 법무법인 산후에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임정혁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